네, 그래서 오늘은 저희 말씀드린 대로 지난주 금요일에 있었던 매지온 주주총회 다녀온 후기 내용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메인이 되는 아이디어는 글로벌 제약사들한테 제안받은 애로 조건 정리하는 부분이 있을 테고, 그래서 우리만 매지온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다. 글로벌 파마들도 매지온 지켜보고 있다라는 게 제가 느낀 가장 큰 점이었습니다. 이 주총 이후에 주가가 사실 많이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조금 더 빨리 제가 올렸으면은 뭐 더 도움이 됐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릴게요. 퓨엘 투 진척 상황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라이센스 아웃 가능성에 대한 부분, 그리고 회사 자금은 충분한지 확인해 보는 부분, 이번에 최근에 공지가 난 신장 관련 질환에서 추가 파이프라인이 어떤 의미를 가지나 이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후기를 대강 이렇게 줄글로 다 썼는데 그냥 뭐 친구가 주총 갔다 온 썰 풀어준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편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퓨얼2 진척 상황에 대해서 일단 얘기가 나왔는데 일단은 박 회장이 힘든 점을 토로하면서 시작을 했어요. 미국 사회의 코로나 이후의 변화가 너무 많다. 재택근무도 많고 그래가지고 임상이 엄청 밀려있다. 그 코로나 시기 동안 멈춰있던 전 세계 임상들이 밀려있어서 대기 중인 임상도 많고 그래서 속도도 지연이 엄청 많이 되고 있다. 그래서 본인도 작년에 1년 내내 미국에 상주했고 올해 초에도 계속 미국에 있었대요. 그래서 미국에서 뭐 하는데 CRO한테만 맡겨놓고 그냥 기다리지 않고 임상병원 일일이 다 방문하면서 직접 담당자들 만나서 협의하고 계약을 독려하고 뭐 이런 작업을 1년 내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박 회장 말은 CRO한테 맡기면은 그냥 CRO가 담당자랑 이메일만 주고받고 있으면은 담당자 답장이 뭐 회신에만 2, 3주가 걸리고 그래서 뭐 병원 한 개 등록하는 데만 6개월은 기본이다. 뭐 이러면서 엄청 오래 걸리니까 직접 자기가 발로 뛰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환자 모집 현황 얼마나 됐는데 지금 그거에 대한 이제 답변은 현재 이제 QC 테스트까지 완료해서 실제 임상이 진행 중인 병원이 30곳이고 아직 7곳은 또 계속 준비 중이다. 근데 이제 진짜 탄력이 많이 붙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한 달에 최소 20명 이상씩은 등록될 거로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추가적으로 얘기를 해준 게 위에 이 30개 병원에만 보유 폰탄 환자가 한 2, 3만 명 있고 그 중에 우리 임상 조건에 맞는 환자들, 그러니까 12세에서 18세 환자들만 6천 명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은 진짜 다 뭐 이런 마음일 거야. 아, 진짜 개답답하네. 아, 그러면은 저 환자들 6천 명 중에 7%만 모아도 환자 모집이 끝인데 그게 어렵냐라고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이 박 회장도 똑같이 말하더라고요. 우리도 답답하다. 근데 그게 지금 미국 임상의 현실이래요. 환자 풀은 많지만 이 임상 딜레이가 너무 많이 되고 있어가지고 병원당 한 달에 한 명꼴로 등록하는 것도 뭐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이제 우리 메지오는 임상이 본궤도에 올랐다. 그래서 뭐 걱정하지 말라라는 얘기를 했고, 아니 그래서 얼마 모았는데 이거 얘기를 물어보니까 공지한 대로 본인들은 좀 밝힐 수가 없대요. 현재 다수의 제약회사, 바이오텍들과 비밀 유지 계약을 해놓기 때문에 환자 수를 오픈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다만 돌려서 어느 정도 말을 해준 게 연말에는 중간 분석 결과를 무조건 오픈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투약에는 6개월이 걸리고 분석에 1개월이 걸리니까 요걸 이용해서 역으로 계산을 해달라. 그러니까 숫자는 직접적으로 말 못하겠지만 역으로 계산을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12월 말에 만약에 발표를 한다라고 치면 218번째 환자 투약이 5월 말에 시작을 했을 거고 11월 말에 발표를 한다 치면 한 4월 말에 218번째 환자가 투약을 시작하겠죠. 그러니까 11월 말에서 12월 말 언저리 아닐까 발표를 한다 치고 환자 모집도 218명 모집 완료가 4월 말에서 5월 초 어느 순간 아닐까라고 이제 좀 유추를 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 이번에 제일 의미 있게 들은 부분이 이 부분이었는데 애로 가능성에 대한 얘기예요. 이거 이제 박동현 회장이 얘기를 한 건데 현재 두 곳의 제약사로부터 최종 애로 오퍼를 받은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최종 애로 오퍼라 함은 박 회장이 사인을 하면은 내일이라도 당장 계약 체결하고 공시를 할 수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곳은 상당한 규모가 있는 상장사라고까지는 밝혀주더라고요.
계약 조건은 계약금 포함 마일스톤 1조, 이제 계약금이 한 1,000억에서 1,500억, 그다음에 로열티가 10%에서 20% 수준을 제시받았다고 합니다. 이거 사실 굉장히 좋은 조건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유한양행이 개발한 이번에 랭라자 있잖아요. 그게 로열티가 좀 두 자리가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다음에 저희가 얘기하는 뭐 알테오젠 로열티 한 자릿수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독점 신약이고 그다음에 희귀 질환이다 보니까 로열티가 높게 뭐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나 봐요. 그래서 설명을 해주면은 이 두 곳의 제약사에서 뭐 한 5, 60명 정도 인원이 와서 700시간 가까이 실사를 하고 갔대요. 미국 법인이랑 그다음에 본사의 버추얼룸이라고 해가지고 뭐 클라우드 같은 거 같은데 여기에 이제 메지온의 지난 10년치 전임상부터 3상까지 모든 자료가 있는데 요거를 한 700시간 정도 훑고 갔다. 실사 후에 두 곳 모두 최종 승인 의심 안 한다는 의견을 줬고 네,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래서 현재 지금 박 회장이 사인을 안 하고 있는 상태래요. 그러니까 상대 제약사에서 원하는 조건이 뭔지 그러면은 숫자로 말해달라. 우리가 한번 맞춰보겠다 이러면서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박 회장의 의중은 이렇대요. 이 애로의 개념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그 약이 승인이 나서 판매가 되면 그 약으로부터 발생할 거로 예상되는 미래의 이익,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쭉 땡겨오는 거죠. 그래서 현가화해서 가치를 산정하고 그 가치를 구매자와 판매자가 몇 대 몇으로 나눠 가지는지 이런 제로섬 게임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제시받은 조건은 거의 메지온이 한 20%를 먹고 상대방이 한 80%를 가져가는 구조로 지금 에로 구조가 짜여져 있대요. 근데 이는 뭐 돌려서 생각을 해보면은 아주 정확하진 않겠지만 마일스톤 1조 받는다 그랬잖아요. 메지온이. 근데 지금 요 파이프라인 가치를 2대 8로 나눈다 그랬죠. 그러면은 이 유데나필 파이프라인의 가치만 최소 5조 이상으로 산정을 하고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봐도 무방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이 제일 이번에 의미 있었다고 한 게 여태까지 지금 메지오는 뭐 이렇게 애널리스트 리포트도 안 나오고 커버하는 애널도 없고 하니까 맨날 주구장창 주주들만 계속 물고 빨고 하면서 얘기를 하는 주식이었잖아요. 이거 성공만 하면 매출 몇 조 나온다, 이익이 뭐 몇 천억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밝혀진 거죠. 직접 글로벌 파마랑 같이 합의를 해서 낸 유데나필의 가치가 최소 5조 이상으로 산정을 하고 협상을 하고 있다는 게 저는 이 부분이 조금 고무적이긴 하더라고요. 5조면은 지금 최근에 많이 올라서 최근 기준으로 뭐 한 3만 4, 5천 원 기준으로 메지온 시총이 1조거든요. 5배예요. 5배. 최소. 그래서 이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5배면은 뭐 16만 원, 17만 원. 박 회장의 의중은 이렇대요. 우리가 지금 중간 분석 때 이제 표준 편차를 확인을 하잖아요. 데이터에. 근데 표준 편차가 4 이하로 나오면 그때 에로 협상은 판이 달라져 있을 것이다. 이번에 세계적인 빅팜들과도 컨택이 있었대요. 근데 이 빅팜들은 본인들도 관심이 있고 한데 비싸게 사가는 건 본인들은 중요하지 않다고 했대요. 다만 성공이 확실시 되면 그때 본인들이 들어온다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성공이 확실시 되면이라는 거는 사실 표준 편차가 4 이하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회사는 표준 편차가 4 이하, 3 이하로 나올 것이라고 강하게 예상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저희가 이번에 센트럴랩이라는 단계를 추가해서 더 데이터를 정밀하게 지금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회사는 표준 편차가 이렇게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당장 애로하는 게 계약금 1,000억, 1,500억 받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게 이제 박 회장의 얘기더라고요. 어차피 퓨엘 1 때도 표준 편차가 한 3.6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표준 편차가 4 이하로 나오는 건 거의 100% 같고 3 이하로 나올 확률도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박 회장 말은 이거죠. 1조를 마일스톤 1조를 지금 다 받는 것도 아니고 계약금 1,000억에서 1,500만만 지금 받고 나머지 마일스톤들은 뭐 승인 나면 몇 천억 그다음에 뭐 1조 매출 달성하면 몇 천억 뭐 이렇게 승인 난 다음에 받는 돈들인데 요걸 지금 급하게 승인 나기 전에 애로를 하는 게 큰 의미가 있냐라는 얘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계속 하는 말이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여기 있는 모두가 자기 빼고 모두가 지금 애로하는 게 낫다라고 하면은 뭐 당장 내일이라도 사인하고 체결할 수 있는 상태다라는 걸 강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뭐 이게 거짓말은 아닌 것 같아요. 애로를 제시를 받은 것 같긴 해요. 뭐 저런 거짓말을 하진 않겠죠. 이런 거짓말하면 진짜 거의 잡혀가죠. 쌉해져요. 네. 쌉해져. 그래서 이렇습니다. 그래가지고 박 회장 말은 표준 편차가 성공적으로 나오고 나면
작게 나올수록 협상 조건은 더 좋아질 거고 일단 에로 협상에서 매존이 지금처럼 20%의 가치만 차지하는 게 아니라 60%까지도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는 왜냐하면 빅팜들도 협상에 들어올 거고 상대방들이 이제 서로 경쟁을 하면서 에로 조건이 점점 좋아질 거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에로 상대 회사가 최종 오퍼를 했지만 내가 지금 답을 안 하고 있으니까 우리 쪽에서 원하는 숫자가 얼마인지 제시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에로를 원하고 있는데 상대는 근데 내가 왜 표준 편차만 잘 나오면 빅팜들도 달려든다고 했는데 그래서 이런 말 하더라고요. 내가 상대방한테 숫자를 말하는 순간 그게 우리 회사의 잠정적 가치가 돼서 경쟁을 시키는데 좀 안 좋은 영향을 끼칠까봐 말을 안 하고 있고 말을 안 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경쟁을 계속 시킬 거래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봐도 확실히 메지온의 약에 관심을 갖고 있는 파마들이 많다. 좋은데요. 예, 우리만 주주들만 지난 몇 년간 너무 당해가지고 메지온을 약간 염세적으로 회의적으로 봐서 그럴지 모르겠지만 외부에서는 지금 메지온을 바라보는 시선은 이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내용이죠. 회사 자금 충분하냐? 이게 지금 회사의 현금성 자산이 한 170, 80억 정도밖에 없는데 얘네 1년에 임상 자금으로 한 200억 가까이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조달 얘기가 나올 때가 됐어요. 그래서 자금 충분하냐라고 물어보니까 자금 조달 관련해서는 진행 중인 게 있다. 절대 걱정하지 마라. 자금 문제는 없을 거다라고 노성일 전무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부분에서 요건 이제 직접 주총에 간 사람들만 약간 느낄 수 있는 그런 포인트였는데 이 노성일 전무의 답변을 눈여겨서 볼 필요가 있는 게 이 노성일 주주가 이제 말미에 회사 사업 현황이 지금 이렇고 이렇게 진척이 있고 파마들한테 관심도 받고 있는데 주가가 이런 게 보니 너무 안타깝다 죄송하다 뭐 이러니까 한 주주가 물어보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지금 주식이 싼 거 같으면은 본인은 주식 매입할 생각 없냐 매입해라. 그러니까 이런 말을 했어요. 본인도 지금 당장 주식 매입하고 싶은데 내부 정보에 접근 가능한 부분이 있어서 본인은 지금 매입을 못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에 이게 뭔 말인가 했는데 그러면은 언제 매입할 거냐 주주가 반문을 하니까 노성일 전무가 진행 중인 이벤트 발생하고 공시되고 나면 그날 본인은 바로 이어서 주식 매수하고 공시하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주주가 얼마쯤 걸리냐 그게 도대체 오래 걸리냐라고 하니까 노성일 전무가 조만간이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공시나면 아실 것이다. 며칠 전 노 전무가 말한 게 이거였구나. 며칠 전 말한 게 이거였구나라고 하면서 그거 좋은 거 맞냐? 그러니까 좋은 일이다.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말했는데 안 좋은 거면 그러면 얘도 쌉해져. 그렇죠. 그럴 일이 없죠. 없죠. 참 좋네요. 그리고 사실 회사를 다니면은 뭐 회사채나 PR 담당자든 뭐 계약서를 작성해 본 사람들은 다 알겠지만 이게 지금 내부 정보에 접근 가능한 부분이 있다라는 말은 사실 저희가 뭔가 이벤트를 계약을 체결하거나 할 때 최종본을 그냥 딱 주고 도장 끊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동안 베일에 쌓여있다가 버전 1, 버전 2, 버전 3 계속 주고받으면서 조율해 나가잖아요. 제가 볼 때 내부 정보에 접근 가능한 부분이 있다는 거는 지금 초안 버전 1, 2, 3 계속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런 내용을 지금 알고 있는데 주식 매입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 도덕적인 문제가 있다. 뭔가 공시에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돌려서 말한 것 같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그리고 뭐 오래된 주주라면은 또 캐치를 할 수 있었던 부분이 똑같은 식의 답변, 요런 답변이죠. 본인 내부 정보에 접근 가능하다. 뭐 공시나면 알 수 있다. 똑같은 식의 답변은 2023년인가 주주 간담회를 하고 얼마 안 있어서 BRB 투자 유치가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이번에도 비슷한 식으로 흘러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조만간 좋은 투자 유치건이 하나 있지 않을까라고 조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이제 투자 유치를 할지는 저희가 얼마 전에 유튜브 영상으로 하나 찍어봤었죠. 글로벌 투자처가 어딜지 뇌피셜을 한번 돌려보는 영상. 그거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죠. 이 얼마 전에 신장 관련 추가 파이프라인 공지가 났어요. 네, 근데 이제 이런 문의가 많았다고 해요. 뭐 신장 관련해서는 무슨 퓨엘2도 지금 제때 못해서 지연되고 있는 놈들이 무슨 추가 파이프라인 하냐. 퓨엘 마무리할 돈도 뻑뻑한 놈들이 뭐 이러면서 주주들의 질책이 많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오해라고 하면서 설명을 해줬습니다. 이 신장 관련 추가 파이프라인은 시작은
미국의 신장 관련된 저명한 의사가 먼저 메지온에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이 PD5 계열의 약이 이 신장 해당 질환에 효과가 있다. 임상을 해보자. 5 계열이 바로 이 유데나필입니다. 그래서 전임상은 비용이 별로 안 든대요. 뭐 한 회사는 50만 불만 쓰면은 알아서 그쪽에서 이제 전임상을 하는 거고 이 의사 쪽의 그 연구진에서 회사가 나서서 할 거는 전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임상 결과가 좋으면 일상은 건너뛸 생각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퓨엘 임상을 통해서 안전성은 이미 여러 번 확보를 했으니까 이 안전성을 확인하는 일상은 건너뛴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신장 관련 질환의 그 약이 오츠카 제약이 만든 톨밥탄이라는 약이 유일한 약이고 요게 작년 매출이 한 3조 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특허가 내년에 끝난대요. 그러니까 지금 오츠카 제약은 복제약이 나오면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나 좀 걱정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유데나필은 물질 특허, 용도 특허가 널널하니까 이게 지금 효과가 전임상에서 좋으면 오츠카 제약에서 관심을 가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라고 이제 회사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했고 이 부분은 저는 좀 이해는 안 되더라고요. 뭐 박 회장은 이거 전임상만 끝나면 바로 3상으로 넘어갈 수 있는 구조다라고 하는데 뭐 1상은 뭐 그렇다 치는데 2상도 건너뛰고 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총평은 메지오는 뭐 저희 다 알다시피 뭐 증시에서 몇 년째 관심을 못 받는 소외주잖아요. 그래서 오직 뭐 주주들만 조롱 속에 뭐 유데나펠의 가치를 믿으면서 버티고 있는데 뭐 이런 조롱 많이 받고 있죠. 뭐 아무도 관심 없다, 리포트 하나 안 나온다. 원래 모든 뭐 사자 바이오 투자한 주주들 다 약은 뭐 진짜라고 하더라. 약만 보고 버틴다 하더라. 근데 이번에 주총 때 밝혀졌죠. 저희만 메지온을 바라보고 있던 게 아니었습니다. 글로벌 파마들도 메지온을 지켜보고 있었고 물밑에서 다양한 제안들이 오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유데나필의 파이프라인의 최소 적정 가치도 저희가 엿볼 수 있었죠. 유출을 해볼 수 있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조금만 더 지켜보면 올해 뭔가 곧 유의미한 공시랑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힘내서 좀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